이것도 내가 지금 이 이것만 해도 제가 봤을 때 한 2시간, 3시간 할 수도 있는 양이에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재배하는 재래종 마늘하고 남도 마늘하고 스페인산 마늘하고 방법이 틀립니다. 주화하는 방법이. 그래서 이거는 조금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대부분 아시는 것 같아서. 뭐 어쨌든 특성 있는 거는 뺄게요. 어쨌든 주화 재배를 하면 수량이 한 17%, 15에서 17% 늘어난다. 그러니까 마늘 쪽물 갖다가 재배하는 거죠. 마늘은 원래 이렇게 갈수록 이렇게 수량이 줄어듭니다. 근데 주화 재배를 계속하면은 이렇게 늘어납니다. 이걸 가장 잘하는 데가요, 경북 의성입니다. 아까 그 포장도 경북 의성이다시피 그 사람들은 포장에 만약에 10줄이다. 그러면 한두 줄은 주화를 심습니다. 그럼 그 주화를 내년에 이쪽으로 가고 이 생산된 거는 판매하고 매년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분들은. 벌써 이거 한 지가 그거는 아마 15년쯤이 됐습니다. 굉장히 잘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럼 왜 주화 재배를 하면은 수량이 높아지게 종구가 회복되느냐 하면은 마늘은 영양체이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걸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종자에 바이러스 걸린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원래 종자로 번식하는 작물은 바이러스가 안 걸립니다. 양파라든지 수박, 뭐 오이 이런 거는요, 처음부터 바이러스가 걸려 있지는 않아요. 재배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날아오지. 그런데 마늘은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바이러스를 품고 있잖아. 근데 그러면 주화, 마늘 쪽은 종자일까요? 아닐까요? 자, 양파 종자랑 마늘 쪽이랑 같다? 다르다. 성격상으로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마늘 종자는 seed, 영어로 하면 진짜 종자고, 마늘 쪽은 반쯤은 종자고요, 반쯤은 이 영양체고 그런 상황. 그러니까 종자로 가려다가 못 가고 중간쯤 있는. 그래서 바이러스도 보면은요, 마늘의 바이러스가 한 6개쯤이 주로 이제 영향을 미치는데, 한 2개 정도는 마늘종에 못 가요. 그러니까 4개 정도는 마늘종에 가고. 근데 마늘종에 가더라도 양이 적더라는 거지. 그래서 쪽물 갖다가 심으면은 다음에 세력이 회복되더라는 겁니다. 원리는 그겁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쪽은 종자는 아니지만 반쯤은 종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처음에 재배했을 때는 잎이 눌어요. 근데 이어서 주화를 받아다가 재배하면은 이렇게 녹색, 잎이 짙어져요. 그럼 얘에서 다시 또 주화를 받으면은 다시 이렇게 짙어져요. 이렇게 갈수록 짙어지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이 저걸 어떻게 한 해에 사진 찍어서 가겠죠. 저희들은 매년 주화 재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이 세대별로 다 저희들이 갖고 있죠. 그래서 한꺼번에 저렇게 찍은 겁니다. 그래서 확실히 잎 자체가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늘종을 이제 종도 이제 재배하는 방법이 2가지인데요. 선생님들은 마늘종을 꺾죠. 꺾어가 다 드세요? 혹시 바닥에 버리시는 분? 버렸는데 마늘 수확할 때 걔가 종이 어디 됐는지 혹시 보신 분? 그래서 자, 지금부터 제가 2가지 방법을 얘기할 건데 간단합니다. 마늘종을 안 꺾고 수확할 때까지 끝까지 두면은요, 안에 알갱이가 상당히 굵습니다. 거의 콩알만큼 돼요. 수확할 때까지 종을 안 꺾고 두면. 그래, 이렇게 콩알만큼 굵은 거는 마늘 심을 때 같이 한 구멍에 1개씩 심으면 돼요. 좀 더 좁게 심어도 되고. 그러면 얘가 마늘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 이 정도 크기가 된다는 거죠. 종이 크기가. 마늘종 크기가 이 정도 되면은 바로 마늘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대신에 이게 단점이 뭐냐 하면은 마늘종을 안 꺾고 두면은 마늘 수량이 줄잖아요. 근데 고폭이는 수량이 줄어요. 할 수 없어. 근데 그거는 또 뒤에, 근데 그럼 설명할게요. 그러면 종이 주는데 내 마늘밭 전체를 갖다가 종을 다 남길 필요가 있나요? 필요 없어요. 내가 만약에 100평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한 10평이나 15평쯤, 그러니까 한 7, 8줄에 한 줄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꺾으면 돼요. 그러니까 다 남기라는 얘기 아니에요. 7, 8줄에 한 줄만 쫑을 남기고 다 꺾으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그러면 그것도 싫어. 그 한 줄조차도 나는 수장을 더 얻고 싶어. 그러면 쫑을 꺾으세요. 쫑을 꺾은 다음에 이거를 막 버리지 말고 한 줌씩 잡아서 바닥에 놔. 쫑을 꺾어서 다 드시지 말고. 그러니까 쫑을 꺾어서 바닥에 두면은 수확할 때 보면은 얘가 살이 통통하게 쪘죠. 자, 원리가 이래야 됩니다. 쫑에서 처음에는 알갱이가 한 100개쯤 생겼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쫑을 꺾을 때쯤 되면은 얘가 알갱이가 한 4, 50개쯤 돼. 그래서 꺾었어. 꺾어가고 땅에 버려놓으면은 저끼리 경쟁해서 알갱이가 율무 정도? 그 정도 크기로 한 20, 30개가 생겨요. 쫑을 꺾어서 바닥에 두면. 그런데 안 꺾고 계속 두면은 한 10개 이하, 한 7개에서 한 10개 사이로 거의 콩알 크기로 자란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예 큰 거는 마늘 재배하듯이 이렇게 가면 되고, 이 꺾는 이 작은 것들은 통마늘을 만드는 겁니다. 통마늘을. 그래서 저거는 그러니까 횟수는 틀리겠죠. 통마늘을 만드는데 사람들이 다 이게 낫지 않냐. 이거 하나 심으면 쪽이 6, 7개 나오는데 쟤는 통마늘은 하나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이거는 그 대신에 한 구멍에 한 15개, 20개를 한꺼번에 파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통마늘이 한 10개쯤 나오겠죠. 그러면 얘는 하나를 하면은 한 통, 그러니까 7개, 6개. 다음에 얘를 심으면은 36쪽이 나오죠. 근데 얘는 10개를 심으면 한 5, 60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효율은 같더라.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해도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중에 효율은 같고 효과도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좀 크긴데 이렇게 수확할 때까지 가도 돼요. 이거는 그럼 이 사람은 왜 하나도 다 남겼어? 이 사람은 씨마늘만 전문으로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쫑을 왕창 해서 이걸 팔아갖고 씨마늘로만 팔려고 하다 보니 이분은 다 전체를 남기는 분이에요. 예.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꺾는 방법도 아까처럼 이 상태 수확하기 직전에 꺾고 난 뒤에 뽑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것처럼 쫙 뽑아놓고 자르면 돼요. 그 어떻게 자르냐면요, 저도 배웠어요, 농가 가서. 우리 생각에는, 우리 시험장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잘랐어요. 가위를 들고, 우리 인부들이. 예? 근데 그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예초기 있죠? 예초기로 이렇게 가버리더라고, 그냥. 기계로 쭈르륵 가버리니까 나중에 그냥 모으면 돼. 하나하나 안 자르고 아주 편안한 방법을 쓰더라고요. 하여튼 농민들이 그 기계하고 이는 쪽은 오히려 저희들보다 더 발달했어요.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묶어갖고 이제 나중에 이거, 그러면 저거를 굵은 걸 어떻게 선별할 거냐. 이거 잘 안 썩잖아요. 여러분들 모내기 하고 한 7월 달에 콩 심고 다 하고 난 뒤에 저거 햇빛에 쫙 널어 말렸다가 밑에 그물망 깔아놓고 발로 작작 밟으면은 잘 으러집니다. 아니면은 아예 뭐 저거를 몇천 평씩 하려고 하는 분들은 쪽불리기 있죠. 마늘 쪽불리기에 집어넣으면은 됩니다. 구멍을 작게 하고 그 상태로 해도 되고. 이거는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게 한 포기를 하면 15% 준다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6, 7, 8줄에 한 개를 이런 식으로 이만한 포장에 이게 딱 2줄만 이렇게 주화를 채취하면은 실질적으로는 1, 2%밖에 수량이 안 줄더라는 거죠. 한 포기는 15%인데 이런 식으로 7, 8줄에 한 줄, 6, 8줄에 한 줄씩 남기면 실질적으로 수량 감소는 별로 없다. 근데 다음에 한 15% 증수가 되니까 홀덕이죠. 이거는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대립주화는 앞서 말씀대로 이렇게 굵은 거를 이제 생산해서 그냥 심으면 됩니다. 이거는 마늘 재배하듯이 하니까 굉장히
방법은 쉽습니다. 대립주화는 이렇게 넘어가고요. 근데 보시면 대립주화를 수확할 때까지 두면은요, 오히려 숙기가 약간 늦습니다. 쫑을 꺾는 것보다가 주화를 달아놓으면은 수확기가 약간 늦어져요. 이제 그거를 감안해서 이제 수확을 하시면 되고, 또 하나, 이제 지금부터는 쫑을 꺾었던 거,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요렇게 꺾을 때, 우리가 쫑 꺾을 때는 요렇죠. 여기에 이제 통통하게 살이 찌는데 보통 마늘밭 사이에 이렇게 두면은 수확하고 난 뒤에 그냥 남는 거 얘를 걷으면 돼요. 이걸 걷어서 이렇게 말린 다음에 그냥 발로 밟아서 이제 이 키로 치기도 하고 막 이렇게도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크기가 약간 틀려요.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이 마늘밭 사이에 있는 거죠. 이제 수확을 하고, 이제 이게 정선을 하고, 이게 뭐냐 하면은, 철물점에 가면 그물망 있잖아요. 철망이 있잖아요. 이걸 크기별로 한 두세 개를 산 다음에 플라스틱 바구니에 저희들은 이렇게 밑을 떼내고 저걸 연결해가지고 하면은 한 크기별로 한 서너 가지를 딱 나누는 거죠. 그렇게 해서 크기별로 심을 수도 있고, 예, 이런 식으로 심으면, 그래서 한 구멍에 한 15개, 20개씩 심으면 돼요. 근데 이것도 어렵습니다. 한 구멍에 15개, 20개 일일이 심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실질적으로 지금 기계로 저희들은 파종해요. 우리 사무실에서는. 이제 우리는 대량으로 하니까 기계로 하는 것까지 방법은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10개, 20개씩 모아 심었을 때 통마늘이 나온다는 거고요. 자, 아까도 했지만도 한 구멍에 15개, 20개씩 넣기 힘들잖아요, 파종하기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은, 자, 우리 그물망 있죠? 선생님들 뭐 벼 말리든 그물망이든 뭐든 좋아요. 그물망을 깔아, 바닥에. 이렇게 깔고, 이 위에 마늘종을 뿌려요. 어느 만큼 뿌리냐 하면은, 그 양파 파종하듯이 굉장히 좀 빽빽하게 쫙 뿌립니다. 뿌리면, 이렇게 뿌리고 흙을 덮고 물을 주면 싹이 나겠죠. 싹이 뿌리는 모기장에 박으면서 싹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다 수확할 때 되면은 알만 땅글땅글 남아요. 왜냐하면 이 상태에서는요, 이게 크면은 이 작은 주화는 심으면은 통마늘이 되잖아요. 통마늘의 특징이 뭐죠? 마늘종이 안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마늘종이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저 종이 올라왔다는 얘기는 쟤는 쪽이 나눠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종이 안 올라오면은 식물체가 굉장히 연약하거든요. 수확기가 조금만 늦으면 당기면 어때요? 뜯겨버립니다. 그러면은 특히 아저씨들 뽑다가 뜯기면 에익 하고 홈이 던지고 집에 가버리면 아주머니가 버릴 수도 없어서 어차피 하죠.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그물망에다가 이렇게 이 두 부부가 지금 그물망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걸 둘둘 말아갖고 창고에 넣어놨다가 모내기 끝나고 콩파종 다 하고 그때 하나하나 뜯으면 됩니다. 조용할 때. 네. 그렇게 하시면은 아주 쉽게 종구를 생산할 수 있어요. 자, 이것도 싫다.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이 해보니까 그 벼 육묘 상자 있죠. 여기에다가 흙을 담고 그 위에 씨를 뿌리고 주화를 뿌리고 흙을 덮어서 밖에 둬도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요게 너무 낮아요. 벼 육묘 상자는 조금 낮더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두부 상자 있죠. 두부 상자에다가 흙을 한 3분의 2나 좀 채우고 파종하고 나중에는 이게 수확할 때는 이렇게 탁 엎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면적이 많지 않으면은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어쨌든 저희들이 하여튼 이게 별별 방법을 다 써보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거 다 싫어.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요게 이제 우리 마늘 이거는 이제 수확할 때까지 둔 거고, 요거는 쫑을 꺾으면 이렇게 되는데,
안에 한 제가 2, 30개가 있다 그랬죠. 마늘 쫑 꺾으면은 그 자체를 아래 위를 떼고 그 자체를 그냥 한 구멍에 한 개씩 심는 겁니다. 한 구멍에 한 개씩. 아주 쉽죠? 부실 필요도 없고 선별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한 구멍에 하나씩 심으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30개 같으면은 뭐 한 20포기 정도 올라오겠죠? 안 올라오는 것도 있을 거고. 그래, 올라오면은 어디 되느냐? 이렇게 덩어리째로 이제 이 통마늘이 생기죠. 그럼 이 중에는 그 중에 큰 거는 뭐 쪽이 분리된 것도 있을 거고, 좀 통마늘 크기가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막 들쑥날쑥 할 거라고. 그러면 내가 적정 크기의 아래 위를 버리고 쪽 분화된 것도 버리고 너무 작은 것도 버리고 내가 한 5g에서 6g 내외 되는 것만 쓰면 된다는 거죠. 예. 그거를 하시면은 된다. 그래서 하여튼 이 방법도 한 방법이에요. 이 아까 말한 이거 의성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통으로 그냥 감는 겁니다. 우리 이걸 하다 보면은 쪽이 한 2쪽, 3쪽, 뭐 4쪽 이렇게 나눠진 게 나와요. 뭐 이놈을 버릴 거냐? 버리기는 아깝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험했는 게 이거는 마늘, 일반 마늘이고 요거는 통마늘. 한 5, 6g은 통마늘. 요거는 2개 쪽 나눠진 거, 3개 나눠진 거, 4개 나눠진 거. 저희들이 눈으로 보고 얘는 2개 나눠졌다, 3개 나눠졌다, 이렇게 심은 거죠. 해보면 한 2개까지는 제가 봤을 때 별 문제 없어요. 근데 3개는 사실 조금 애매하긴 한데 3개 정도까지는 분화된 거는 심으면 다음에 씨마늘 정도는 쓸 수 있겠더라고요. 3개까지는 쓰세요. 근데 농민들이 가끔 그런 게 얘기가 와요. 심었는데 싹이 2개 나왔는데 이거 뜯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소리 막 하거든요. 근데 그냥 2, 3개는 이작 심으면 되고 또 하나. 그러면 심기 전에 얘를 쪼개려고 잎편이 분화된 걸 쪼개려고 하는데 이거요. 2개, 3개가 이렇게 분화된 거는 딱 붙어갖고 마늘하고는 틀려요. 손으로 안 쪼개집니다. 그거 대나무 칼로 막 분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이 2, 3개는 그냥 심으시라. 그 얘기입니다. 혹시 스페인산 마늘은 안 하시죠? 네, 넘어갈게요. 이건 완전히 다른 방법이거든요. 근데 설명을 하면 뭐냐 하면은 스페인산 마늘은 크기가 너무 적어가지고 얘는 완전한 마늘을 만들기는 어려워요. 아주 큰 거를 심어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처럼 그물망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는 가을에 파종하더라도 아예 늦게 이거 같으면 거의 10월 말이나 11월쯤에 하거나 아니면은 봄 일찍 3월 달에 파종하면은 통마늘이 됩니다. 단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 남도나 재래종 마늘은 이 통마늘 하나가 한 5g, 6g 짜리가 나와요. 그런데 대서는 그렇게 크게는 안 나옵니다. 쪽이 분화돼서. 끼게 해야 1g, 2g 짜리 통마늘이 나와요. 그래서 완전히 얘는 성격이 틀리는 애예요. 하여튼 이것 때문에 저희들 좀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예,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거는 지금 뭐냐면, 창녕에서 요 마늘, 우리 율무만한 마늘 있잖아요. 율무씨 정도 되는 거를 한 구멍에 하나씩 심은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생육이 조금 따라오긴 해요. 근데 이게 어느 세월에 그 좁은 걸 한 구멍에 하나씩 심고 앉았냐고요. 하여튼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걸 했냐면은, 이거는 실험이고, 예. 뭘 했냐면은, 결론만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게 봄에, 결국은 뭐냐면, 봄에 저희들이 우리 무안에서 이게 3월 10일 날 파종했는데, 나중에 크기가 요 정도 크더라는 거죠. 얘는 한 1.5에서 2g 될 거고요. 얘는 한 1g 내외 될 거예요. 그래도 요 작은 거를 1g, 2g만 돼도 심으면은요, 다음에 거의 4, 50g짜리 마늘이 나옵니다. 그러면 씨마늘로는 전혀 문제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대서는, 요런 방식이라는 거. 이게 이제 대서 주화 재배하는 건데, 넘어가고.